어제까지 우리 주식시장은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아직 한참 낮은 수치긴 하지만 1,500선이 무너졌던 때보다는 그래도 큰 폭으로 반등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는 있지만 코로나19의 실물 경제 충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에서 쉬게 되거나 심하게는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자영업자는 쪼그라든 벌이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총 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증시 안정펀드가 투입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을 살리고 또 상장된 기업들의 돈이 돌면서 결국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하는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이라는 자료를 발표한다고 하던데 이 자료가 항상 나오면 주로 대출 규모가 항상 큰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2월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출이 특정 대출이 크게 눈에 띄게 늘었다거나 이런 식의 분석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3월 이번 자료에는 분명히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땠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이 급격히 높아졌던 것이 구정, 설 직후부터였음을 감안을 하면 2월 통계에서는 그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3월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낮췄지만 급속도로 가계라든가 기업의 신용 리스크가 높아지던 때였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들, 은행들이 과연 대출을 어느 만큼 해줬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대출 수요 측면에서도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1, 2월에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었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거래가 위축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겠죠.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요새 좀 위축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매매 거래 건수도 줄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끊기고 또는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 수요는 도리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출이 늘어나더라도 어떠한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항목의 대출이 늘어났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가계를 일단 기준으로 보면 급하게 쓸 돈이 생겨서 대출을 받는 수요가 생길 것이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식의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발표될 예정인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는 아쉽게도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통계는 들어가지 않고요. 은행들만을 대상으로 한 3월 동안의 대출 증가액이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액수는 집계가 안 된다는 집계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안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빌리는데도 지금 대출 규제가 여러 가지 있고요. 하지만 한도가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부족한 돈을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신용대출을 통해서 빌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전 대출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은행권 대출 안에서도 신용카드 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이 어느 만큼 늘어났는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5대 대형은행만 뽑아놓은 3월치 자료는 이미 나왔습니다. 대출 규모가 나왔는데 3월 기준 20조 원이 급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 가서 대형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사실 신용도가 꽤 좋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신용도가 괜찮고 말하자면 재무사정이 탄탄한 사람들마저도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는 불안감이 좀 커지는 대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강화되어 온 가계를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그 성격이 은행권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었다라고 한다면 일정 등급 이상의 신용도를 갖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마이너스 통장대출 같은 신용대출,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대출을 많이 늘렸다라고 한다면 역시 저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부족한 영업자금을 자영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릴 수도 있지만 역시 신용대출을 통해서 빌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 효과를 역시 동시에 감안해야 되는 것이 1, 2월 통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주택 입주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택이 입주가 이루어질 때에는 보통 한두 달, 길게는 두세 달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그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이 따라서 늘어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효과들을 사실은 동시에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가게는 뭐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업들도 사실 지금 신용이나 뭐 자금 조달 상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회사채 시장이 거의 얼어붙다시피 해서 회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대출로 눈을 돌리는 뭐 거의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기업들도 나왔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이렇게 기업이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게 다시 기업을 옥죄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끊으려면 어느 고리를 끊어내는 게 더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시그널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특징을 보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은 대출 수요가 많지 않았고요. 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대출을 많이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채의 발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 금리가 쌌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한 기업들조차도 지금 높은 금리를 감수하고 은행 대출을 많이 늘리고 있다는 하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회사채 발행 시장이 여의치 않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는 트리플 A 등급 내지는 더블 A 등급을 제외를 한 기업들은 회사채를 지금 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렇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나마 한도를 가지고 있던 대기업들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그리고 프라이머리 CBO 이러한 장치들이 어느 만큼 기업들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줄 것인가가 관건이지만 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러한 장치에서도 사주는 기업의 채권이 가령 AA 등급 이상이라던가 또는 그나마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집중되고 있음을 감안을 하면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뭐 애초에 안정적인 기업들을 좀 그렇죠. 집중된다는 얘기네요.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는데 네. 채권시장 말고 증권시장에 투입되는 펀드도 내일부터 가동을 합니다. 총 10조 7천억 원 규모의 펀드가 될 텐데 이 효과를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극심한 변동성 장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현금으로 불리는 달러화 부족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고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로존, 일본에서 나와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급격하게 본국으로 회귀하고 있고 예. 그러한 회귀하고 있는 자금들조차도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금난 때문에 주식이나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이나 미 국채 같은 안전자산까지도 팔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현금 심하죠. 확보 경쟁입니다. 네. 그러한 속에서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에서 돈을 빼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 개인들 이외에 기관이 어떻게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기관이 도와주지 않거나 또는 앞서 말씀하신 증시안정 펀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증시안정펀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10조 7천억 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 내일은 1차로 3조 원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펀드, 그러니까 3조 원 정도가 일단 투입이 된다고 보면 뭐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유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훨씬 더 크고요. 10조 원, 뭐 20조 원 이 정도 수준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기간을 놓고 보면은 더 큰 규모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질병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위기이고 그것이 실물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진행 상황, 특히 최근에 우려를 사고 있는 미국이나 유로존과 같은 주요국에서 감염자나 사망자가 어떻게 변화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수급 측면에서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는 데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증시 안정 펀드가 그래도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도움은 되겠지만 제한적이다 정도로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보면요. 한국은행이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의 달러 조달 숨통을 좀 틔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두 번째 외화대출 경쟁 입찰이 최근에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그 금융사들이 응찰한 금액이 한 44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더라고요. 이게 한도가 85억 달러였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채운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이 달러 수급 상황이 괜찮아졌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증권사들이 그 달러조차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한미 통화 수합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양적 완화는 아니고 예. 단기적으로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에게 뭐 길게는 6개월 만기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의 한국은행의 돈풀기가 일단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마진콜 상황에 몰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와 현금을 확보해야 됐었던 국내 증권사들을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달러와 부족 현상, 자금난을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난달에 저희가 경험했었던 극심한 달러와 부족 현상이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국,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금 확보 경쟁, 달러와 부족 현상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이러한 자금난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큰 틀에서의 달러와 강세 현상 그리고 원화 약세의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자금 유출 펀드 환매 요구 때문이건 예. 아니면 마진콜 상황에 내몰리는 것 때문이건 국내 증권사들이 이미 경험했었던 달러와 부족 현상,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현금 확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지난해 국가 결산 보고서가 어제 심의를 거쳤는데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근 추경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아마 적자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또 추가적으로 그 부채를 국가가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건전성 문제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차 추경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이미 어제 발표된 재정 동향을 보면 1, 2월까지의 우리나라의 가계 빚의 증가 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 속도가 이미 3배 이상이고요. 1, 2월까지의 상황은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지출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은 통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국제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신흥국에 대한 재정 건전성, 국가 신인도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 지출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을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여전히 뭐 주식시장에서 최근 며칠 동안 좀 희망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경제 관련 지표들이 다 부진하고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재무 건전성 상황도 좋지 않은 뭐 이를테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하나 있다면 뭐 제시해 보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들 모두 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 중앙은행의 돈풀기건 정부의 돈풀기건 지금처럼 경제가 셧다운된 상황에서 자국 기업이나 자국 금융시장 산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일단 돈을 풀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고요. 가장 바라는 것은 이러한 버티기 국면 속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되돌아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지만 이런 상황을 감당해내기 어려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